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팀 허다원입니다. 팀원으로는 김병현님, 송주경님, 이윤아님, 그리고 홍은기님이 계시며 본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는 데 김병현님과 홍은기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ICCV 2019년도에 발표된 Weakly Supervised Object Detection with Segmentation Collaboration 이란 논문입니다. 최근 Weakly Supervised Object Detection을 위해서는 이제 MIL이라고 Multiple Instance Learning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이제 MIL을 이용을 해서 Weakly Supervised Object Detection을 진행했고, 추가로 본 논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Object Detection만을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방법도 같이 이용을 해서 Weakly Supervised Learning의 단점을 보완하며 좀 더 정교하게 디텍션을 진행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플로우는 이제 introduction, 이제 메소드 그리고 experiment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multiple instance learning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식은 일종의 weakly supervised learning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각각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랑은 다르게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세트, 즉 백으로 배열해서 각각의 인스턴스에 레이블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배그에 대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백은 이제 열쇠의 3개의 묶음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2개의 배그, 여기서는 2개의 배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레이블을 포지티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로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시크릿 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3가지의 다음과 같은 2가지 백을 가지는 이제 열쇠들로 이제 시크릿 룸을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우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를 갖고는 이제 시크릿 룸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둘 간의 차이를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동일하게 파란색과 이제 보라색 열쇠가 있는데도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걸 봤을 때는 빨간색 열쇠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들어갈 수 없다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인스턴스, 옳은 값만 있어도 여기서는 포지티브 레이블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이제 MIL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을 할 때 세그멘테이션을 함께 사용한 다른 논문들과 비교한 결과, 혹은 이제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함께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더 있을지에 대한 것을 표로 같이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림 A 파트를 보시면 기존의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을 함께 사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좌측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백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가져온 피처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트는 이제 일부만을 갖고 디텍션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면에 우측을 보면은 하나의 백본을 이용을 해서 이제 iterative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표에서는 이제 VOC 2007년 테스트셋에 대해서 weakly supervised detection만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제 precision에서 좀 더 나은 값을,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는 recall에 해당되는 값이 잘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둘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함께 사용을 해서 좀 더 디텍션을 할 때 잘 감지될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을 함께 사용한 구조로 네트워크끼리 서로 보완했다는 점이 있고요. 세그멘테이션 파트에서는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Localization 방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잘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하고 이제 모든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한 모델을 이용을 했을 때 다른 쏟아 논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미지로부터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부분과 디텍션을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콜라보레이션 룹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구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피처 추출 작업으로는 VGG16을 사용을 했고, 이로부터 나온 피처에 대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 모든 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백본을 이용을 해서 나온 피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먼저 세그멘테이션 플로우의 경우에는 캐스케이드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음에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피처에서 나온 피처를 이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셀렉트 설치로 이제 여러 가지 바운딩 박스, 여기서는 결국에 프로포저를 생성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을 이용해서 OICR이라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트워크 자체는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 MIDN과 OICR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이제 MIL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MIDN이 결국에는 일종의 슈도 레이블로 작용을 하고 결국 이제 디텍션으로는 OICR을 이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에 대해서는 콜라보레이션 없이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작업되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룰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엔드 투 엔드 형식으로 진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몰라서 이제 앞에 설명드린 네트워크를 가져온 건데요. 사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VGG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고, 피라미드를 사용을 한 이제 CRN, 즉 여기서는 세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한 네트워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이제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ICR에 해당되는 파트고, 여기 상단에 있는 게 결국에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이제 MIDN에 해당되고요. 밑이 이제 OICR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을 일종의 슈도 레이블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텍션을 이거를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즈넷 101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레즈넷 50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즈넷 101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본 논문에서 소개한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로 아까 VGG 16을 이용을 했다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풋 이미지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피처맵 X를 생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값이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 브랜치로 각각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그멘테이션 브랜치에서는 이미지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이미지가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채널은 결국 그 클래스 수만큼 채널이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로스를 계산하는 것 자체도 각 채널별로 각각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스 파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adversarial, 즉 적대적으로 훈련이 된걸 볼 수 있는데요. 세그멘테이션 된 맵이 오브젝트 영역을 정확하게 커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제너레이터로,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디텍터로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터의 목표는 이제 오브젝트 영역을 마스킹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오분류하도록 약간 속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스킹하는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터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지워진 영역의 효과를 제거하면서 카테고리 레이블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의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겐 학습과 같이 한쪽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텍션 브랜치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OICR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파트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이제 Fast RCN과 유사하게 작동한다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이제 피처에서 나온 그 프로포설, 여기서 이제 B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포설을 같이 이용을 해서 디텍션에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고요. 상단에서는 여기 FDM에 해당되는 파트가 MIDN, 그리고 하단에 해당되는 파트가 OICR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FDM이 결국에는 일종의 인스트럭터, 즉 pseudo instance classification 레이블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생성된 레이블을 타겟 레이블로 해서 디텍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인스트럭터로 작용하는 파트와 이제 디텍션 파트가 이제 인스트럭터로 작용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사실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인스트럭터로 작용하는 부분은 디텍션만 사용하는 경우에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은 전체 오브젝트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작용하는 방향은 여기 상단에서 개선된 세그멘테이션을 맵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나온 것과
이제 하단에 MIDN을 통해서 나온 그 Classification Probability Matrix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웨이팅 시킨 맵인 D hat M을 이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슈도 레이블로 이제 최종적으로 디텍션 파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로 디텍션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진행된 파트가 그 인스트럭터로 작용한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디텍션 박스가 전체 오브젝트를 커버하지 못하지만 객체 자체를 배경과 잘 구분한다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히트맵을 생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맵들을 다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생성된 것을 슈도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실제 세그멘테이션과 된 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로스를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큰 설명이고 앞으로 이제 수식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우선은, 지금 페이지에서는, 네. 이 세그멘테이션 브랜치에서 네.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네. 어떤 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 이해가 못해서요. 여기서 하는 게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하신 게 네네네. 맞을까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5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세그멘테이션 맵 자체가 이제 5개의 채널을 가진 그 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한 맵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맵에 대해서 여기서는 adversarial 파트로 진행을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뒤에서도 설명을 할 예정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스킹 아웃을 진행을 하는 파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스킹 아웃에서 그 오브젝트를 없앤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건 클래시피케이션이 얘를 잘 못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파트에서는 이거를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게 약간 그렇게 작용하려고 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스킹 아웃 한 것에 대해서 약간 그 맵 갖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으로, 오브젝트를 없애고, 그 오브젝트가 뭔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가요? 네. 사실 없애는 파트는 결국 여기에만 작용이 되고요. 결국 이 세그멘테이션 맵은 그대로 이제 이후에 콜라보레이션 루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그래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그 네. 초반에 나왔던 그, 레이, 백본트. 아니요. 맨 처음에 나왔던, 라벨을 이제 백 단위로, 요 부분이 어디에 도입이 된 건지. 네트워크 자체가 그 OICL이란 논문에서도 본인들이 그거를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파트가 아마 제가 정확히 막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에서 이제 MIL 형식을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만약에 없으시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딕테션 브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단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먼저 픽처를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나온 피처 맵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실 수식은 이제 상단에 있는 수식인데요. 여기서는 X는 결국 피처에 해당되고 이제 B는 프로포설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DM에 해당되는 결국 MIDN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DM에 해당되는 거를 뽑아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DM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probability로 이제 0과 1 사이의 classification probability로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자체는 프로포사의 이제 클래스 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DM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여기 i는 결국엔 각각의 프로포설에 해당되고 j는 클래스에 해당되는데요. 그 모든 바운딩 박스 그 프로포설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를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계산이 되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수식이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온 DM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레이블을 생성하는 파트가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캐파 펑션을 이용을 하고 즉 이 캐파 펑션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DM 자체를 이제 0 혹은 1의 값으로 이제 두 가지 값으로 이제 나타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 플러스 1의 클래스가 된 이유는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포함한 클래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크기를 지닌 YR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하단에 있는 OICL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X는 결국 똑같이 그 인풋 피처에 해당되고 BI는 결국 각각의 그 프로포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ICL 그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그 값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또한 0과 1 사이,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백그라운드까지 포함한 n 플러스 1 채널 크기를 갖는 이제 DR에 해당되는 값이 생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값 자체가 학습을 통해서 나온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슈도 레이블로 삼고 여기서는 비교를 하면서 딕테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프로포절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람다 MILT랑 람다 레퍼런스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의로 세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1에 해당되는 값으로 진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딕테이션 브랜치에 해당되고요. 다음은 세그멘테이션 브랜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positive foreground 클래스와 negative foreground 클래스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파트에 대한 로스가 계산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게 전체 세그멘테이션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의 이제 n 플러스 1까지 있는 것을 보시면 이제 결국 모든 채널에 대해서 즉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adversarial 파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ositive foreground 클래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수식을 통해서 나온 값이다라고, 세그멘테이션 값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피처 맵,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백바운에서 나온 피처 맵 X를 이용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과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고 이제 다음과 같이 크기는 이제 n 플러스 1 채널과 하이트와 웨이트로 기존 인풋과 동일한 크기로 생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에 대해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한 것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넣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먼저 이 상단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아직 작성을 못했었는데요. 이 y 자체는 0과 1 사이에 0과 1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tilde k 자체는 이제 각각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0으로 두고 y tilde i가 k가 아닌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1로 두고 0으로 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제 여기서 마스킹을 취한다라고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던 파트와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마스킹은 결국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에 대해서 포함된 그 어젝 영역이 클래시파이어에 의해서 K번째 클래스로 인식할 때만 이제 반영을 한다.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는 이제 1-sk라는 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 y hat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0과 1로 구성되어 있고 y hat도 y hat k의 경우에는 0으로 표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표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영역이 K번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인풋에서 이제 K번째 클래스와 관련된 거를 이제 지우는 것을 갖고 이제 나중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positive foreground 클래스에 해당되는 파트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로 네거티브 foreground 클래스에 해당되는 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온 이 세그멘테이션 된 맵에 대해서 상위 20% 픽셀에
20% 값을 갖는 픽셀들에 대해서 average 풀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레이블과 같이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에 대한 그 러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전에 그 마스킹 취했던 파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세그멘테이션 파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좌측처럼 이제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adversarial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을 약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쪽 펑션을 픽스 시키고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segmentation branch에 해당되는 파트였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collaboration loop에 대한 파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DM과 segmentation 같이 사용하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desegmentation은 여기서 나온 그 segmentation 맵에서 나온 것을 좀 더 modify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DM을 통해서 나온 값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세그멘테이션에 해당되는 파트에서 이제 SKJ hat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명확하게 어떤 것으로 스레스홀드를 설정했다라는 건 없는데요. 기존에 생성된 S에 대해서 이제 일정 각각 어떤 C의 클래스에 대해서 약간 스레스홀드를 설정한 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생성된 이 세그멘테이션 맵과 각각의 그 프로포설에 대해서 IOU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디세그멘테이션 파트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워 0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노이즈다라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약간 그 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인스트럭터 세그멘테이션을 인스트럭터로 사용한 파트, 그리고 여기 다른 거로는 이제 디텍션을 인스트럭터로 사용한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그멘테이션을 인스트럭터로 사용한 파트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에 여기서 생성된 DM 햇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존의 레이블과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이 러스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성된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y-hat에 해당되는 파트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y-hat은 결국에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파트와 동일하게 0과 1 사이의 값을 지나는 맵이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온 것을 이제 일종의 OICL과 함께 만들어진 그 레퍼런스 맵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최종적인 로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디텍션에서 디텍션을 인스트럭터로 사용한 맵은 그 로스는 결국에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단 1-max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고 제가 여기에 또 적어놓는 걸 깜빡했는데요. 이 디텍션에 대한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퍼스티브 클래스 K에 대해서 이제 프로포설 박스들은 이제 모든 프로포설에 대해서 픽셀들에 대해서 결국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약간 기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수식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이제 이 파트는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파트를 추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이제 기존의 세그멘테이션과 여기서 이제 그 디텍션 파트에서 나온 맵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든 맵과 비교를 하는 그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적인 로 학습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 중 하나는 이제 extractor에 해당되는 그 펑션과 세그멘테이션에 해당되는 것과 디텍션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로스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반면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LCE 자체만을 이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테스팅을 보면은 extractor 펑션과 모델과 이제 디텍션에서는 이제 OICR에 해당되는 파트만 이용을 해서 테스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아까 저기 디텍션
브랜치였나요? 시그멘테이션 브랜치 쪽. 네, 좀 빨간색 박스가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서로 두 개를 더하는데 네. 그 두 개를 더하는 건 왜 더하는 건지 아시나요? 음, 이게 왜 더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수식 자체를 봤을 때는 이 세그멘테이션 된 파트와 그 세그멘테이션 된 파트를 어떻게 보면 마스킹 아웃 했다라고 할 수 있는 파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죠. 네, 여기서는 결국에는 그 마스킹 안 한 것과 이제 마스킹 한 것,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그냥 로스를 구했다라고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파트고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스칼 VOC 2007년도와 2012년도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는데요. 먼저 파스칼 VOC 2007년 데이터는 결국엔 트레이닝을 위해서 본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파스칼 VOC 2012년 데이터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데이터셋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결국엔 평가를 할 때만 이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애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딕테이션 브랜치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유지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 세그멘테이션 브랜치를 추가했다던가 아니면 딕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그 인스트럭터로 사용한 경우 등등을 이용을 해서 애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 네트워크가 MAP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거 외로 그림으로 또 하나를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딕테이션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좌측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콜라보레이션을 이용을 한 경우 좀 더 정교하게 오브젝트를 세그멘테이션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디텍션에서는 이전에 한계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오브젝트 일부만을 디텍하는 파트를 좀 개선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양이 사진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고양이 전체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 그 외로도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YCL 네트워크만을 이용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디텍하지 못한 파트를 디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소트업 논문들과 이제 비교를 한 것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싱글 스테이지, 즉 하나의 모델만을 이용을 한 것이고 여기서 멀티플 스테이지라고 해서 한 모델과 이제 다른 모델을 같이 사용을 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여기서 제안한 논문이 이제 캣, 버틀 이렇게 다 확인을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MAP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전에서는 이제 테스트 스플릿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스플릿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다른 소타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그 값을 지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스플릿, 즉 이제 VOC 2012년 데이터를 이용을 한 거고요. 싱글 스테이지와 멀티플 스테이지로 나눠서 여기선 이제 SCDN을 만을 이용을 한 경우 아니면 SCDN을 이용해서 나온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FRCN은 First CNN을 통해서 나온 값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최종적으로 좀 잘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본 논문에서는 그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 콜라보레이션을 이용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이제 새로운 Generative Adversarial Localization 전략을 이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브랜치에 좀 더 효과를 더 많이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른 소타 논문들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좀 더 나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마지막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논문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로스 펑션도 많고 계산량도 조금 많아 보이는데,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퍼런스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논문에서? 네,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ORCR 자체를 이용을 했을 때는
그때보다도 거의 한 2배 이상 가량의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약간 테스팅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컴퓨팅 파워는 혹시 어떤 거 사용했다고 논문에 쓰여 있나요? 컴퓨팅 파워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저자들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소속이 잠시만요. CAS 그 베이징 쪽에 이제 CAS라는 센터 소속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하네요. 기업 네. 소속. 네. TPU 한 4-5개 썼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만약에 없으시다면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